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티브의 새로운 흐름, 브랜디드 콘텐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 과거에는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고도의 데이터 정교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소비자 설득에 집중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더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브랜디드 콘텐츠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이런 세상들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디지털 마케팅에서 앞서 이야기한 크리에이티브의 변화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과거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티브가 최근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의 광고 마케팅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뜨고 있는 브랜드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서 비교해 봤는데요. 전통적인 광고의 경우에는 업무 영역으로 보게 되면은 비주얼, 카피, 음악 등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브랜드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런 요소는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좀 경험적인 요소를 넣기 시작한 거죠. 경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의 지향점도 과거에는 표현의 완성도와 차별성에 집중을 했다면은 지금은 완성도와 차별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이디어가 얼마나 확산이 잘 되는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의 패러다임도 과거에는 이제 제작물을 완성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단순히 완성뿐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컨대 완성된 그런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재생산을 돕거나 어떻게 이제 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부 전문가의 협업의 방식도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직적인 하청 관계였다면은 이제는 평등한 협력 관계, 다수의 협업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업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나 아주 유명한 유튜버와 협업한다고 가정했을 땐요, 기존의 그런 갑을관계 모델로는 사실 협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된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중에 하나로 브랜드 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브랜드 앱이라고 하면은 특정 브랜드를 위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을 말합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코크플레이 앱을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고요. 기타 다른 브랜드 역시도 앱을 만드는데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이런 앱을 만드는 것이 장점은 뭐냐면요. 로열 커스터머라고 하잖아요. 충성 고객들을 브랜드가 만든 미디어로 흡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도 브랜드 앱을 만드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예컨대 국내에서 만든 식중독 잡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식중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앱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했고요. 어린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이 앱을 통해서 식중독에 대한 그 인지도 그리고 식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익 광고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브랜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이야기하면 아트 콜라보레이션 또는 아트 인퓨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전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에다가 예술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냉장고의 사례이지만요. 이렇게 맥주나 이런 것에도 아트적인 요소들, 예술적인 요소들을 더하는 그런 마케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라면까지도 이렇게 아트 인퓨전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먹고 소모하는 이렇게 일상의 제품들이지만은 여기 예술적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일종의 콘텐츠로서의 기능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흥미로운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아트를 더해서 새로운 에디션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영역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예술적 요소, 콘텐츠적 요소의 가미가 제품의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플레이입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했는데 브랜드 콘텐츠는 참여를 요구하고요. 소비자의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들, 그리고 소비자의 확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비교적 오래된 캠페이닝은 하지만은 트위터를 활용한 리바이스 브랜드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그 지오택 기능을 활용해서요. 특정 지역의 특정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리바이스 진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게 되고요. 이걸 발견한 소비자는 그 타겟에게 가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벗기면은 청바지 2개를 입고 있죠. 물론 가져갈 수 있겠다는 무료로 그런 캠페인을 펼쳤고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